2023년 12월 어느 밤 베이징 서우드 공항. 저는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온 추격조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손에는 러시아 외교관 위조 여권이 들려 있었고 8살 딸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권력의 감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요.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탈북 소녀가 세상에 밝히는 충격적인 증언. 그녀가 어머니 리설주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은 자유를 향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북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주애. 그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일반 주민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특각.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집 안에는 사람 수보다 방이 더 많았습니다. 겨울에도 난방 걱정 없이 따뜻했고 배고픔이 뭔지 몰랐습니다. 특각 밖 평양 주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우리 집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책가방 메고 등교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제게는 특별 선생님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1대1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떠들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방과 후에도 혼자 놀았습니다. 넓은 집에서 저 혼자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주애는 특별한 아이니까 특별하게 키워야 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특별함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군인들이 일렬로 서서 절을 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이, 심지어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12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경호원들이 특각 주변을 지켰습니다. 최소 2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담 너머로 들리는 평양 시내 소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저렇게 친구들이랑 술래잡기하고 공기놀이하고 그네 타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 사귀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애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그때 어머니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미안해 하셔야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특각 안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장난감, 최신 컴퓨터, 승마장, 실내 수영장, 피아노, 바이올린.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필요한 건 거기 없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 한 명이요.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 시내에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어두웠지만 몇몇 집에서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평범한 가족들이 살고 있겠죠. 좁은 집이라도 가족끼리 모여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12살 아이가 할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특각, 넘치는 음식, 최고의 교육. 그 모든 게 저를 가두는 금빛 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제 삶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그건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으니까요. 그 일은 여름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특별 수업을 마치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김동무가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편이었고 가끔 제게 친절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뭔가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 질문에 김동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아니, 주의 동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모르신 걸로.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려 할까?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 그 USB를 꽂았습니다. 아버지가 외국 자료 공부하라고 사준 건데 그날은 다른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드라마였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또래 아이들이 교복 입고 등교했습니다. 복도에서 떠들고 쉬는 시간에 웃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나눠 먹고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울까? 드라마 속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시험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방과 후엔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저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김동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동무, 저 어제 그거 봤어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있어요? 더 보여주세요. 주의 동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제발이요. 저 혼자만 알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렇게 저는 금지된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예능 프로그램, 뉴스, 다큐멘터리. 김동무는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한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주말에 놀이공원 가고 부모님이랑 마트에 가서 장도 봤습니다. 생일 파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처음으로 제 삶에 본격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승마도 배우고 피아노도 쳤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가본 적도 없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도 없고 마트에서 장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남쪽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주애야, 그런 건 왜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똑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사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도 내 나이 때는 평양예술단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았단다. 무대에 서면 자유로운 기분이었지. 그때만큼은 김씨 집안도 특별한 신분도 잊을 수 있었거든. 그럼 지금은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부인이고 백두혈통의 며느리일 뿐이란다. 그날 밤 어머니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외롭다는 걸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문을 잠그시고는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혜야, 엄마가 너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구나. 사진 속에는 평범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웃고 있는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가족,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란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의 사람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평범한 아이로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부모님이랑 마트 가고 그냥 자유롭게 웃을 수 있을까? 12살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이 왔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주혜, 이제 공식 석상에 더 자주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군부대 방문, 공장 시찰, 인민들 앞에서 연설. 13살이 되면서 제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웃어야 했고, 손을 흔들어야 했고, 격려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잠그시고 창문까지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니? 평생 감시받고 평생 연기하면서 평생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한테는 솔직해도 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저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가고 마음껏 웃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너를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는 자유를 꿈꿨다고요. 평양예술단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냥 가수였고 예술가였고 자유로웠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요. 엄마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 어려. 아직 기회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주혜야, 엄마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구나. 저는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탈북. 그 금지된 단어가 우리 모녀 사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럼 엄마는요? 동생들은요? 엄마는 못 가. 동생들도 데려갈 수 없어. 감시가 너무 심해. 하지만 너 하나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날 밤부터 어머니와 저는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중하게. 어머니는 예전에 평양예술단 시절 알던 사람들 중 믿을 만한 이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하셨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에 조선족 연결망이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어머니는 밤마다 제게 탈출 경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압록강 어느 지점, 중국 쪽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한국까지 가는 방법. 모든 걸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13살 아이가 혼자 탈북을 한다니요. 엄마, 저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주애야, 이대로 살면 더 무섭단다. 너는 곧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될 거야. 평생 자유 없이, 평생 감시받으면서.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중국 돈을 조금씩 모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을 포섭하시고 탈출 루트를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혼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모르셨습니다. 알았다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작은 배낭을 건네주셨습니다. 여기 중국 돈, 연락처, 그리고 엄마 편지가 들어있어. 힘들 때마다 읽어. 그리고 이건. 어머니는 작은 목걸이를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예술단 시절 받은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배낭을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엄마랑 헤어져야 해요? 주애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보내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엄마 대신 자유롭게 살아줘. 엄마가 못한 걸 내가 해줘.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걸고 계셨습니다. 2024년 봄이 왔습니다. 평양에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제게는 이별의 계절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탈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감시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심해질 테니까요. 어머니와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D-데이는 4월 15일. 평양 외곽 별장에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탈출하기로 한 거죠. 별장 주변은 경비가 조금 덜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특각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 정원의 나무들, 제 방 창문에서 보이는 평양 야경. 모든 게 이별이었습니다. 승마장에 가서 제가 타던 말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어. 미안해. 말은 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 같이 놀자. 철없는 동생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곧 떠난다는 걸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동생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나가 동생들 많이 사랑해. 잊지 마. 누나 왜 그래? 어디가? 아니야, 그냥.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쪽에는 어머니가 준 중국 돈을 숨겼고 작은 배낭에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 편지, 사진 한 장. 주애, 준비됐니?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네, 엄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평양 외곽 별장으로 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왔지만 그중 한 명은 어머니가 포섭한 김동무였습니다. 그가 오늘 저를 도와줄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곳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경호원들에게 볼 일이 있다며 차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저와 김동무만 별장에 남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주의 동지, 시간이 됐습니다. 김동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주혜에게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한단다. 자유롭게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의 동지, 가셔야 합니다. 김동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김동무의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 땅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곳인데도요.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김동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김동무가 외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김동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잘 갈 거라고. 잘 가십시오. 주의 동지.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는 군인식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평양 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동생들 잘 키워주세요. 주애는 자유롭게 살게요. 13살 소녀는 그렇게 생사를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압록강이, 그 너머에는 중국이, 더 멀리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밤 10시 압록강 철조망 근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연결해준 안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춥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주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 동무가 보낸 아이구나. 빨리 가자. 순찰대가 곧 온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철조망까지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긁혔지만 아프다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안내자가 철조망 아래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로 빠져나가. 조심해. 철조망에 찢기면 큰일이야. 저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지만 참았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강물이 얕은 곳이 있어. 나를 따라와. 안내자가 앞서 걸었습니다. 4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해. 안내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새서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안내자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엎드려. 안내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물이 입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다더니 이 근처를 잘 살펴봐야 해. 저 여자의 사건은 해결됐나? 아직이래. 난리도 아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저희가 있는 쪽을 비췄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안내자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우리는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웠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해. 빨리 가자. 안내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걷기 힘들었지만 따라갔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리설주가 보낸 아이구나? 네,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휴, 이 어린 것이 물에 다 젖었네. 들어와, 빨리.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젖은 옷 벗고 이거 입어. 따뜻한 물에 씻고. 감기 걸리겠다. 할머니가 옷을 주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강물을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은 흑투성이고 북한의 김주애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자유를 찾아 떠난 13살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주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먹어라.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국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강 건넜어요. 장하다, 장해.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는 중국일 뿐 진짜 자유는 더 멀리 있다는 걸요.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지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제 행방을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겁니다. 아이야, 내 얼굴이 문제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개석상에 자주 나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짧게 잘라주셨습니다. 긴 머리가 제 상징이었는데 귀밑까지 잘랐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러면 좀 달라 보이겠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김주애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올해는 못 있어.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긴다. 새 아이가 왔다고 수군거려.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 그날 밤 할머니의 아들이 왔습니다. 삼촌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주애라고 했지? 나를 따라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저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꼭 한국 가야 한다. 차를 타고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은 넓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복잡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밝은 가로등, 달리는 차들, 불빛 가득한 도시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새벽에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선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있어. 그동안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볼게. 삼촌이 저를 작은 방에 데려다 줬습니다. 방 한 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가 리설주 동무가 부탁한 아이구나? 네, 부탁드립니다. 삼촌이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숨겨줄게. 이 아이 일로 나도 돈 받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숨어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꼭 쳐야 했고 창문도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 지내는 건 특각에서의 삶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밥도 해주시고 중국말도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말을 해야지. 조선말 쓰면 들통난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니하오, 셰시, 자이찌엔. 간단한 말부터 배워나갔습니다. 밤에는 인터넷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제 탈북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직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하면 체제 망신이니까요. 어머니 걱정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한국 뉴스도 봤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걷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촌이 다시 왔습니다. 주애야,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방법을 찾았어. 하지만 쉽지 않아. 동남아를 거쳐야 해. 동남아요? 응.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바로 잡힌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거든. 그래서 태국이나 라오스로 먼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험난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떠나요? 다음 주. 브로커를 구했어. 돈은 리설주 동무가 보낸 걸로 충분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짐을 싸주셨습니다. 야, 조심해서 가라.
한국 가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불빛 가득한 거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더 멀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다시 떠났습니다. 브로커를 만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3살 소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로커 아저씨와 함께였습니다. 말 섞지 마. 중국말 못하는 거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 눈 마주치지 마. 아저씨는 엄격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중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틀을 기차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도시, 농촌, 산, 강. 중국은 정말 넓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 애가 리설주가 보낸 아이야? 맞아. 조심해서 넘겨줘. 걱정 마. 돈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였습니다. 또다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거였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 미끄러운 흙길, 어둠 속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걸었습니다. 신발이 다 닳아서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거의 다 왔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여관 같은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차가 많았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저기 대사관이야. 저기 들어가면 내 임무는 끝이야. 브로커가 멀리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혹시 김주혜 아니야?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됐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봤다고. 내가 김주혜 맞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그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빨리 뛰어. 대사관으로.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김주혜, 너 잡으면 돈 1,000만 원은 받는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를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북한 사람이야. 김주혜라고. 북한으로 보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이야?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배웠던 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 앉혔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주혜예요. 나이는 13살이요. 부모님은 북한에 계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김주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곧 더 높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 탈북한 것, 중국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리설주 여사가 도와주셨다고? 네. 엄마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말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직원분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널 한국으로 데려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민간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제가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자유로운 곳에 왔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린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이 진짜 자유로운 곳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주혜야, 여기서 3달 정도 생활하면서 남한 사회를 배우는 거야.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들 너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야. 내 신분은 비밀로 할게.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탈북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이야. 너는? 저는 주혜예요. 제 진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었으니까요. 어디서 왔어? 평양이요. 와, 평양? 나는 함흥에서 왔어. 수진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평생 처음 사귄 진짜 친구였습니다. 주혜야, 같이 밥 먹자. 주혜야, 이거 봐봐.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우정이구나. 하나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남한 말투,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 스마트폰 쓰는 법, 은행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건도 엄청 많았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컵라면.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응, 돈만 있으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과자를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 거였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허락도 안 받고 그게 자유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저는 울컥했습니다. 밤에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공식 행사에 나오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화면을 만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내 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주혜에게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한단다. 자유롭게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사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학교에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야? 떨렸습니다. 13살 평범한 중학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첫 등교날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남한 학생 같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웃었습니다. 야, 빨리 와.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 평범한 학교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안녕, 나는 민지야. 반가워. 전학생이지? 옆자리 친구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주혜예요.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멀리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고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보낼 수는 없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꿈꾸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다녀요. 매일 웃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동생들 잘 키워주세요. 주의 올림. 여러분, 저는 지금 14살입니다. 평범한 중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 저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날이 꼭 올 거라고요.